지금 이 순간에도 전 후방에서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역 군인 모두와 군인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기자회견으로 군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길 바랍니다. 일단 건강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몸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지금도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지만 최대한 그런 거를 제 스스로도 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외관으로도 남들이 봤을 때 다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바르게 걸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는 제가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받은 수술 자체가 장애 진단이 나오는 수술이라고 해서 장애 진단을 받았었고, 예. 왼쪽 손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손목 관련돼서 상태를 보려고 갔다 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장애 진단이 나와서 진단서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최대한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도 좀 제가 정상처럼 보이고 행동해야 아내와 아이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육아휴직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령이. 네. 그러면 육아휴직을 지금 뭐 계속 뭐 무기한 쓸 수는 없는 거고, 네. 뭐 어느 순간은 복귀를 해야 될 텐데, 네네. 뭐 혹시 복귀 계획이나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의도치 않게 육아휴직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면이나 생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될 그쵸. 수밖에 없고, 예, 예.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다음 달 말, 6월 말 이 정도에 지금 한 달 정도 뒤에는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이 복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몸이 일단 정상이 아니실 텐데 네. 근무를 하시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몸이 힘들긴 하지만 어떤 보직을 부여받던지 저는 가능한 몸 상태로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실제 몸도 제가 그 고통을 감수하고 이겨내면 되기 때문에 어떤 보직을 부여받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함정 근무는 조금 무리일 수 있겠지만 함정 근무를 제외한 모든 보직은 제가 어떤 보직을 받든지 이상 없이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몸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령님은 의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네. 사실 그 사고의 그런 걸 봤을 때는 군인이 사실은 몸 쓰는 일이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런 뭐 의장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함선을 탄다든지 함정을 탄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상 저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떤 그런 크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어떤 간부시니까 네. 행정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가능하지, 군 복무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국방부가 사실 지금 그걸 배려를 해줄지 안 해줄지 네. 이것도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제 희망사항이 있다면 오히려 제가 의장대 생활을 하다가 이런 사건에 얽매이게 됐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다쳤지만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의장대 보직이 다시 더 주어진다면 누구보다도 제가 의장대 경험도 많이 했었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반듯한 자세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외국 국가 정상이나 VIP들을 위한 행사 때 누구보다 더 임무 수행을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웃긴 게 저는 그때 국방부의 반응이 어떨지 진짜 궁금한데,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지금 조용한 거죠. 네, 뭐 징계하겠다 말겠다 얘기가 없는 거죠. 네, 뭐 지금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뭐 어떠한 연락도 조치도 없고, 오히려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만 입건전 조사 중지라고 해서 그렇죠. 아예 없던 사건처럼 그냥 없는 사건으로 지금 네. 해놓고 네, 그럼 징계라도 하든지, 네 맞습니다. 징계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분위기를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더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게 저에 대해서 뭔가 조치나 관심이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책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선생님? 책 네. 쓰시게 된 계기가 뭐 어떤 거세요? 네,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 사건을 예. 아예 없었던 것처럼 지우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에 대한 저항이 아무래도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묻히고 지워지면 아무래도 저와 저희 가족은
피해자는 있는데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건이 묻혀버리면 예. 평생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게 가장 컸었고, 또 하나는 그 증거를 빼앗겨서 그 없다는 이유로 뭐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 보니까 뭔가 제가 제 목소리를 내야만 뭔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이후로는 제가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제가 힘든 사건을 겪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음으로써 지금도 다른 이유로 힘들고 아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제가 위로를, 제가 받았던 응원이나 댓글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그런 위로로 좀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 아너가드. 아너가드가 저도 오늘 알았는데 이게 의장대라는 뜻이래요. 맞죠? 네. 네, 아너가드.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을 추천사를 썼는데 책을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 책 받아보고 한 챕터 잠깐 봤는데 조령님 글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글 원래 많이 쓰셨어요? 나 원래 뭐 글을 뭐 평소 즐겨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제가 겪은 사건이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최수근 상병 특검이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검 때, 네, 그러니까 좀 그 노은결 선생님의 어떤 얘기가 좀 거기서 좀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그 메인 사건은 아니더라도 네, 요건 뭐지라고 해서 좀 한번 조사, 뭐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좀 뭐 예민한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기자회견 이후에 네. 소령님 좀 마음고생이 있으셨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기대했을 때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정치권이든 아니면 기존 레거시 미디어든 공중파 방송에서 제 사건이 다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나 인내하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만 참고 견디면 어느 정도 이슈화되고 다루어져서 뭐 국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저나 저희 가족의 예상과는 다르게, 또 기자님의 예상과도 다르게 관심을 너무 안 갖다 보니까 계속 제 사건이 묻히는 느낌,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이 수면 밑으로 침전되는 느낌. 그래서 제일 가슴 아팠었던 건 사건을 겪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오로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은 시민분들. 근데 그분들께서 유튜브 방송이나 영상에 있는 응원 댓글로, 근데 이제 유튜브 생태계 안에서만 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뭐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마음이 다치고, 아무튼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소령님 저도 사실 좀 많이 제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 저도 좀 죄송한 측면이 있고, 근데 아무튼 좀 너무 그런 거 좀 자꾸 스스로 막 그걸 의식하시면 더 이제 상처받으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털 수 있는 부분 좀 담대하게 좀 터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좀 답답한 게 사실 그때 기자회견을 했을 때 기자회견을 봤던 사람들은 다 충격적이라고 그랬어요. 시민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일부 기자들도 보고 라고 했었고, 근데 이제 충격적인데 사실이 아니겠지 이러면은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다들 그랬겠구나라고 믿었거든요. 제가 아는 한 그 기자회견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근데 보도는 안 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대한민국 기자들 진짜 이상해 좀. 저도 그 안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고 충격적이고,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얘기는 이제 시청률이 잘 나오고 그 뉴스를 클릭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기사를 쓰는 게 맞잖아요. 안 씁니다. 기자들 참 특이해요. 그리고 또 하나,
노소영님도 아시죠? 국민의힘에서 다 고소했습니다. 네, 그 고소가 아니라 언론중재에 다 걸었어요. 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제 사건을 다루어준 뭐 인터넷 언론이나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 뭐 5천만 원 손해배상을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제 사건에 대해서 최초 보도를 했었던 언론 뉴스들이 내려가는 거를 저도 확인했고, 그렇죠. 네, 또 그런 뭐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일부 분들은 제 이름을 검색하고서 처음에 있었던 기사가 없어진 걸 보고 그게 더 소름 돋는다. 왜 그쵸. 예, 사건이 있었고 기자회견 했는데 기사가 없어진지 모르겠다. 그런 댓글들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 몇 시간 뒤부터 인터넷에 이제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이제 한 군데 쓰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일 겁니다. 한 3분의 2가 지워졌어요. 네, 몇 개 안 되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첫날에 한 7, 8개까지는 본 것 같은데 그 며칠 뒤에 기사가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이유가 방금 얘기한 국민의힘에서 다 겁니다. 언론중재. 예, 손해배상하라고. 그러니까 그 압박에 언론사들이 다 기사를 내렸고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이죠. 인터넷 언론의 편집국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마 노은결 소령님한테도 설명드렸나요? 네. 우리는 그 언론중재에 건다고 그래서 뭐 했는데 아니 뭐 기자회견 했고 기자회견의 의혹은 의혹대로 그걸 사실대로 적었으니까 기사를 안 내렸는데 결국 이제 언론중재위에 이제 출석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다퉈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좀 상의를 하는 전화를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도 대단하고요. 지들이 아니 국민의힘이 테러했다라고 그랬습니까? 뭐 그쪽을 언급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네, 뭐 어떤 걸 특정하기보다도 저는 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되는 군인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뭐 비판하거나 그런 내용을 기자회견에서도 다룬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언론중재위원회를 걸었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더 의심스러워요. 왜 국민의힘이 발끈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당했다? 이게 그러니까 노은결 소령님 그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해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진 않았지만 군 부대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죠? 했으니까 이게 군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강하게 좀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방부가 걸거나 너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거 어떻게? 이거 뭐 기사를 내리라고 국방부가 얘기하거나 국방부가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렇다 쳐. 예, 100번 양보해서. 근데 국민의힘은 왜?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들이 테러했나?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게 찔리는구나. 지들도 지들이 했다라고 믿고 있구나. 예, 지들 세력이 했다라고. 저는 차라리 그렇게 의심이 또 들어요. 예. 예. 가족들은 요새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소령님? 일단 아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아내에게도 되게 고마운 마음하고 미안한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저를 안 만났더라면 이런 사건을 겪지도 않았을 거고 평범하게 편안하게 생활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선택한 길로 인해서 아내도 너무나도 고통을 받는 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제 사건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집회에 나가서 연설 발언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두려웠을 텐데 고맙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이제 저하고 아내는 저희 딸에게는 그런 좀 어둡거나 힘든 면을 보여주기 싫어서 아이에게는 밝은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다행히 아이는 뭐 그런 것 잘 모르고 밝게 잘 커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이 데리고 한 번씩 외출도 나가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많이 잊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의 시작이 노은결 소령님 따님과 사실 상관이 있습니다. 시험관 나기로 맞습니다. 거의 한 2년? 3년 정도 난임 휴직을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고생해서 3년 만에 겨우겨우 어렵게 막 시험관 이런 거 해가면서 갖게 된 아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젖먹이 이렇게 키우고 있을 때 그 최수근 상병 사건
일어났던 거고 최승훈 상병도 마찬가지로 시험관 네.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모님이 가졌던 네. 귀한 아들이고 네.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네. 좀 분노하셨고 네. 자료 수집도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소령님 자료 수집하고 할 때 이 질문은 예전에도 여쭤봤던 것 같긴 했는데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일단은 자료 수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떳떳하지 못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뭐 몰래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뭐 비난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그렇게 기록을 남겨놔야 누구를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런 적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위증을 하는 게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졌었고, 저도 장교지만 장교면서 지휘관이면 자기가 말한 거나 행동한 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든 그리고 그걸 넘어서 도의적 책임도 질 줄 아는 게 장교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회피하고 면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뭐 두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제 상처받은 거 살짝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제가 했던 충고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치인들한테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말아라. 네. 예, 그리고 저를 포함한 기자들도 네. 마찬가지다. 근데 부딪혀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시죠? 아무래도 그 뭐 정치권이든 아니면은 뭐 기자분들을 포함한 언론계든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건 제 잘못인데 제가 증거를 온전하게 보존하거나 아니면은 백업을 여러 개를 해두거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가 꼼꼼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도 저한테 뭔가 저를 이슈화하거나 다루기에는 부담이 있을 거라는 측면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대한민국 언론이 언제부터 증거가 다 있어야 기사를 쓰고 그렇게 접근했는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찌라시라고 하는 그냥 사설 정보지에 나오는 글들도 기사로 쓰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들을 이미 많이 봐왔는데 적어도 이런 사람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팩트이고 근데 이 사람은 증거를 다 빼앗겨서 내세울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판단이나 아니면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의 기사만 다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는 다뤄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걸 보면은 뭐 제 사건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쪽에 압박이 있어서 좀 다루기가 어려웠던 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힘없는 사람들이 이 권력자나 정부를 향해서 싸우는 게 이런 부분에서 힘이 사실 빠지는 거잖아요. 네. 예. 어차피 나라나 권력자들은 그들은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와 같은 어떤 그 힘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뭐 언론의 어떤 조금의 관심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저도 참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한 생각이 들고 아무튼 노은결 소령님은 저희 저널리스트도 끝까지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고 또 어떤 식으로든 뭐 컨텐츠가 됐든 계속해서 좀 취재하고 추적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령님 오늘 그 특별 출연하셨는데 네. 혹시 뭐 못다한 말씀이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이 책을 쓰게 된 것 자체가 뭔가 일종의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좀 그 시민분들한테 받은 댓글의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글을 줬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지만 댓글에 보면은 뭐 특검 해주세요 아니면 진상조사위원회 열어주세요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유튜브 댓글상에서만 이루어지고 현실에서는 지금 반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민분들의 그런 자발적인 그런 좀 확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내주셔야 제도권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고, 그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 시민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큰 어떤 작은 것이라도 좀 바람을 일으켜 주신다면, 제가 체감하기로는 지금 저와 저희 가족들은 진흙벌에 박혀 있는 한 척의 배와 같은데, 뭔가 좀 그런 바람들이 커져서 그 순풍에 돛단 듯이 그 저와 저희 가정이 이 진흙을 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 예전처럼 좀 건강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유와 그런 가치관들을 조금 더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소소한 행복을 좀 누리고 싶고, 예.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6월 3일 이후에 좀 노은결 소령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일상생활 네. 그리고 군 복무에도 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뭐 특검이 됐든 혹은 다른 특검의 어떤 세부 어떤 그런 조사 항목이 됐든 네. 어떤 식으로든 좀 노은결 소령님 사건의 진실을 한 번쯤은 좀 국가기관이나 특검이 나서서 한번 좀 파헤쳐보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미약하지만 저널리스트가 미약하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좀 한번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추 돼서요, 소령님. 예,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 사실 노은결 소령님을 모시는 게 저희도 부담스러운 게 현역 군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오고 싶다고만 하시면 언제든지 모셔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고 싶은데 제가 먼저 사실 얘기를 잘 못 꺼내요. 예, 현역 군인이시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징계 사유가 누적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댓글 보시니까 뭐 매불쇼나 경공 이런 데 좀 출연시켜 달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예, 적당한 시점 봐서 한번 좀 다시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은결 소령님은 저희 저널리스트 책임지고 계속해서 후속 보도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이렇게 노은결 소령님과 그냥 같이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